다음으로 가동 측에 들어가 보죠. 가동 측은 성형 사이클 동안에 직선 왕복 운동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가감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때 가동 측 중량이 큰 경우에는 사출기 작동기구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동 측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모멘트 하중이 작용할 테니까 경우에 따라서 처짐 현상도 생기고, 또 모멘트 하중에 의한 추가 발력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동 측은 가볍고 높이가 가능하면 낮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동 측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죠. 우선 가동 측 높이는 요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고정판, 그 다음에 라이저, 우리말로는 다리라고 많이 부르죠. 다리, 그 다음에 가동 측 원판의 두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가동 측 고정판은 사출기 클램핑 기구에 의해서 결정되고, 가동 측 원판에 대해서는 재료역학적 검토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조금 뒤에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라이저부터 보죠. 이 라이저는 제품의 2형 스트로크를 결정하니까 제품 2형 스트로크 확보 한도 내에서 최소화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이 현업에서 종종 이제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가동 측에 언더컷이 있을 때, 그래서 경사코어 기구를 사용할 때 경사코어의 경사각 감소를 위해서 제품의 2형 스트로크를 키우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라이저 높이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경우죠. 왜냐하면 이 경사코어 기구는 모멘트 하중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경사각만 감소시켜서 작동이 잘 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여기 잠깐 보기로 하죠.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 지금 L2, 여기서 요 R1 발력 지점에서 요 점까지 길이를 L2라 그랬는데, 이 모멘트 하중을 고려할 경우는 여기 수식에서 이렇게 L2항이 나오게 되죠. 요 항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각도, 경사각 세타를 줄이기 위해서 L2를 키우면 이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려면 여기서 여기 지금 수식에서 요 괄호 안을 보면 되는데, 여기서 세타는 경사각이고 파이는 마찰각이죠. 그래서 만약에 세타하고 L2를 변화시켜 주면서 그때 파이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면 어느 조건에서 더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수식으로 하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를 잠깐 보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LS 값이죠. 아까 그림에서 LS 값인데 LS 값이 150이라 그러고 경사코어의 경사각을 5도로 하고 L2 값이죠. 얘를 200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상승하는 각도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이 경우에 계산을 실행해 보면 설계상으로 작동 가능한 마찰 계수가 나오겠죠. 다시 얘기해서 아까 그림에서 탄젠트 파이 값이 나온 건데 그게 0.47이 나왔으니까 이 경우에는 작동 가능한데, 이 설계상 작동 가능 마찰 계수 값은 크면 클수록 작동이 더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거꾸로 이제 얘를 각도를 10도로 해주고 그 대신에 L2 값을 100으로 낮춰주면 어떻게 되는지 보지요. 이 경우 이제 계산을 실행해 보면 작동 가능 마찰 계수가 0.541이 나왔으니까 아까 경우보다
훨씬 작동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LE 값을 키우고 이 경사각을 줄이는 거는 사실은 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여지죠. 그렇게들 알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여기 이제 또 강도 계산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건 잠깐 보지요. 여기서 보면 경사코와 각도를 5도로 하고 작동 방향 각도는 0이니까 LS 150, LE를 200으로 줬을 때 여기서 보면 최대 응력이 50이 나왔죠. 물론 이때 경사코와 봉직경을 12파이로 했을 때 이 경우 이제 최대 응력이 50.6 메가파스칼이 나왔는데 이때 만약에 경사코와 각도를 10도로 바꾸고 LE가 100mm가 된다 그러면 최대 응력이 33.93 메가파스칼이 나왔으니까 오히려 각도가 커지고 LE 값이 작아지는 게 하중면에서도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사코와 각도를 줄이고 제품 2형 스트로크를 늘리는 거는 사실은 더 나쁜 설계를 하는 거고 이 가동 측의 높이를 높게 하는 결과만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현업에서들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들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하지요. 다음으로 가동 측 원판 두께에 들어가 보지요. 가동 측 원판 두께는 서포트 필라하고 별개로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가동 측의 언더컷 기구가 너무 복잡하거나 아니면 취출 기구에 의해서 서포트 필라 배치를 균형되게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 가동 측 원판에서 변형량 제어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보지요. 여기서 그림은 가동 측 원판이 X가 1000, Y 800, 그 다음에 라이저 폭이 120mm일 때 가동 측 원판 두께를 100mm로 하고 압력 하중을 X700, Y 500mm에 대해서 30메가파스칼 작용한 경우인데 여기 30메가파스칼 작용했다는 얘기가 빠졌네요.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이 경우 서포트 필라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바닥면 변형량이 이 그림에서 보듯이 0.745mm 정도 Z- 방향으로 변형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 경우에 변형량 기준을 바닥에서도 볼 수 있고 거꾸로 상면에서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상면 변형량은 이 두께에 대한 압축 변형이 포함되니까 바닥면의 변형량을 기준으로 변형량 기준을 정의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죠. 다음으로 이제 원판 두께를 위의 그림하고 같은 조건에서 각기 150, 200, 300으로 했을 경우 해석 결과인데 여기서 보면 150일 때 Z가 마이너스 0.37 그 다음에 200으로 해줬을 때 Z 변형이 약 마이너스 0.24 그 다음에 300으로 했을 때 Z 변형이 마이너스 0.126이지요. 그래서 가동 측 원판 바닥 변형량은 기준을 100분의 5mm 이내로 관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 결과에서 보면 지지봉 없이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죠. 여기 맨 마지막 그림은 두께를 무려 300mm로 했을 경우인데 그 경우도 변형량이 우리 기준 100분의 5mm 기준의 2배가 넘죠. 그래서 지지봉 없이 이 변형량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동 측의 언더컷 기구, 취출 기구로 서포트 필라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 품질 만족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서포트 필라를 어떻게 배치해야지 좋은지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 그림은 앞에 첫 번째 해석 조건에서 성형부 폭을 760으로 하고 원판 두께 100mm에 대해서 서포트 필라를 2열로 배치했을 경우 최대 변형량이 여기서 Z가 약 마이너스 100분의 53mm가 나왔는데 기준에서 한 3미크론 정도 벗어나 있죠. 그리고 다음은 지지봉 배열을 3열로 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 변형량은 100분의 31mm가 나온 거죠. 이 경우에 지지봉 직경은 요 위에 그림보다 작아졌는데 이 지지봉 직경을 결정한 기준은 압력 하중 작용 면적과 이 서포트 필라 전체의 면적의 비율을 10대 1로 유지한 거죠. 다음으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동 측 원판의 바닥면에서의 변형량을 100분의 5mm로 제한한다 그러면 사실상 항복에 의한 결함은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부득이 플래시에 의한 결함을 인정하더라도 지지봉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가동 측 원판 두께에 따라서 항복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잠깐 한번 보죠. 이 응력 해석 결과는 본미제 스트레스를 표시한 거고 앞에 예제에서 지지봉이 없는 경우 하원판 두께를 150mm로 한 거죠. 이 경우에 보면 본미제 스트레스의 최대값이 여기 380MPa이 나왔죠. 그러면 S45C 같은 경우는 항복 강도를 노멀라이징 했을 경우에 초과한다고 봐지는데 이때 150mm면 S45C의 항복 강도를 초과한 경우고 만약에 하원판 두께를 여기 지금 이 경우는 300mm죠. 이때는 본미제 스트레스가 190MPa이니까 S45C의 노멀라이징 상태의 항복 강도 이내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바닥 변형량 제어가 불가능할 경우 부득이 플래시 결함은 인정을 하더라도 금형의 항복을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동 측 원판 두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항복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 정도로 여기 압력 하중 제어에 대해서 마치기로 하죠. 요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전에 전부 한 거죠. 이전에 전부 한 거니까 그렇게 알기로 하고 다음 플래시 발생 기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